네, 감독님과 배우님들 모두 입장하셨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당신이 영화를 그만두면 안 되는 30가지 이유 예열 섹션 첫 번째 관객과에 대하거든요. 진행을 맡아보도록 했던 김영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죠? 네, 아마 너무 후루룩 끝나가지고 좀 더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영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고 또 어떤 과정들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우리 감독님들 그리고 배우님들 모시고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보신 러닝타임부터 조금은 더 긴 죽을 시간 될 것 같거든요.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 왼쪽에 앉아 계신 김도영 감독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엎어질 조짐을 만든 김도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꽝! 연출한 이종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30번 환생한 남자 연출한 김표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0번째 환생한 남자 김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망감이 교차한다 만든 윤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껌이지 만든 임선혜입니다. 거기에 출연한 기주봉입니다. 여러분 뭐 지금 보셔서 너무 느끼시겠지만 정말 한국 대한민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스타들이 총 출동한 섹션이 예열 섹션인 것 같고요. 워낙 또 재미있고 재치있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는 섹션이라서 아마 여러분들 아주 즐겁게 관람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배우님들 두 분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배우님들이 어떻게 또 참여하게 되셨는지도 이따가 찬찬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팅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3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제약이 정확하게 있는 시간이고 그럴 경우에는 연출의 배우도 중요하지만 어떤 배우가 이 에센셜한 부분들을 잘 전달해 줄 수 있을지 좋은 캐스팅과 또 연기 연출이 무척 중요했을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자리에 배우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네 분 감독님께 캐스팅 과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도영 감독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는 원래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그 남자 감독하고 여자 스타 뭐 이렇게 만나서 배우로부터 핍박받는 어떤 그런 감독 구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 주변에 가장 유명한 스타는 정민이어서 전화했더니 감독을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욕이 나온다니까 너무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럼 너가 감독을 한다면 또 멋있는 또 여성 제작자 권혜연 선배님 부인이시고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거든요. 저희들 너무 좋아하는 배우님이신데 조윤희 배우님 그래서 두 분 모셔서 그날 재밌게 찍었습니다. 네, 이종필 감독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꽝이라는 영화에는 오경화 배우님, 길상우 배우님이 출연해 주셨는데요. 두 분 다 저랑 처음 이렇게 뭔가를 해봤는데 오경화 배우님은 잘 연이 없었는데 그 정년이라는 드라마 홍보 드라마도 재밌게 다는 안 봤는데 아무튼 네, 재밌었는데 아무튼 홍보하는 영상 중에 오경화 배우님이 어떤 인터뷰인가 이렇게 멘트인데 되게 이렇게 할 말을 이렇게 딱 하는 어떤 순간을 보고 너무 매력적인 배우다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업하고 싶었다가 연락을 했고요. 길상우 배우님은 제가 파반느라는 영화의 오디션에서 제가 떨어뜨렸었어요. 왜냐면은 그 역할이 할 수 있는 게 맞지 않았는데 근데 오디션을 보셨는데 너무 독특한 연기를 하셔서 근데 이렇게 파반느라는 영화에는 이렇게 그렇게 너무 독특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언젠가 작업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같이 해서 그렇게 두 분이랑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가은 감독님 이야기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김수환 배우랑 같이 했는데 제가 그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작품으로 이제 김수환 배우를 만났을 때 그때 수환 배우가 7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3년인가? 잘, 13년? 14년 이렇게 지나서 다시 이거 영화를 예정해서 찍을 기회가 왔을 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무조건 같이 해야겠다고 우선 떠올리고 스케줄 하루만 비워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침 된다고 해서 김수환 배우랑 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제가 졸업작품 찍을 때 그 어린 친구를 데리고 막 29번 이렇게 갔던 테이크가 있었어요.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가지고 이제 그때를 떠올리면서 시나리오를 쓰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공교롭게도 김도영 감독님, 이종필 감독님 그리고 김태혁 감독님은 또 간간히 또 배우를 또 많이 하신 분들인데 윤가은 감독님이 이 작품 통해서 뒷모습으로 배우로 데뷔를 하신 것 같아요. 저희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기주봉 배우님께서 누구였지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무덤에서 막 뛰어나가던 그 여자 감독이 윤가은 감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김태혁 감독님과 우리 임선혜 감독님은 파트너 분들과 함께 오셨는데 캐스팅 과정 이야기 먼저 들려주시고 배우님들은 제안받고서 어떤 생각들 하시고 현장에서는 어떠셨는지 경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30번 환생한 남자로 아주 오랜만에 영화로 돌아오신 우리 드라마 감독 김태혁 감독님.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안을 받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되게 친한 사이인데 PC방에서 배틀그라운드를 둘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작자이신 김승문 대표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런 거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전화를 끊었더니 옆에서 이제 사람 죽이고 있던 그 더 형이 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제안이 왔다. 그랬더니 그때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하라고 한 게 아니고 갑자기 몸을 저쪽으로 돌리더니 그 특유의 말투로 나를 그 광인으로 캐스팅해가지고 네가 저 레오 가락스 하고 내가 드디라방 하고 이거 뭐 하나 만들면 안 되나?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키워드가 30인데 30이라는 키워드에서 가장 이상하면서 매력적인 사람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30번 환생했다고 주장하는 남자를 하면 재밌겠다 그래서 했더니 되게 뭐 자신있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임덕 배우님은 어떠세요? 좀 더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자신 있어 한 건 아니고요. 그냥 그 가지고 온 시나리오를 보니까 원래 제가 그냥 그 산을 살 때 하는 말들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같이 놀듯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대본도 이렇게 그 자리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그냥 놔두고 좋아요, 무조건 좋다 그러거든요. 뭐든 하면 제가 뭘 할 때 또 같이 하면 뭐 무조건 좋고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또 밥 먹고 배틀그라운드 하러 가고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김덕 배우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또 극장에서 영화를 보셨잖아요. 예. 이 영화 무척 재밌기도 하지만 끝날 때 되게 뭉클해지는 작품이기도 한데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뭉클한가요? 뭉클하지 않으셨어요? 30번 환생한 남자 끝날 때? 저는 사실 마지막에 이야기 많이 했어요. 감독님하고 태혁 감독하고 야 죽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좀 죄짓는 것 같다 영화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요즘 드라마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똑같거든요. 내용하고 그 감독님 거기서 안 죽으면 안 된다고. 안 죽으면 안 돼. 이거 죽어야지. 이거 죽어야 돼요 감독님. 그래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뭉클하냐 이제 관객님들 몫이고 저는 너무 재밌게 봤고 얼굴 크게 보니까 좀 흉하긴 했는데 뭐 피부 보정 이런 거 해줬다 그러는데 저는 잘 못 느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김태형 감독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계속. 아니요, 그 피부 보정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했다는 게 원본을 보여줘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임선희 감독님 팀 이야기도 들어볼 텐데요. 그 임선희 감독님 데뷔 장편 69세를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 기주봉 배우님과는 그 작품에서도 호흡을 맞추셨었잖아요. 이 작품에는 전혜진 배우님도 등장을 하시고요. 두 분 캐스팅 과정 이야기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주봉 선생님. 근데 사실 기주봉 선생님을 먼저 캐스팅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전혜진 배우님은 뭐 이전부터 너무 팬이어가지고 사실 그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 이제 올해 가을쯤 한다고는 하는데 그 영화 실현당한 사람들을 위한 7시 조찬 모임에 함께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작품 하면서 아 정말 또 만나고 싶다. 이 배우를 더 써먹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무렵에 아주 본격적은 아니었고 그때 이제 이런 작업이 있을 것 같다 해서 들어서 전화로 그때쯤이 저희 쫑파티 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같이 합시다. 어쩌면 3분짜리 단편을 할 수도 있겠다 했더니 그냥 무조건 또 승낙을 해주셔가지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시기가 와서 시나리오를 원래는 그 남녀 거기 지금 초반에 이제 막 실현당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녀가 연애하면서 엄청 미치도록 싸우는 얘기를 쓰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좀 세포가 이제 많이 사라져서 잘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꾸만 제가 투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야기가 제가 실제로 그날 껌을 씹고 있었어요. 이걸 써야겠다 하고 딱 노트북 앞에 앉았을 때 그래서 뭔가 이야기가 쉽게 껌 씹는 것처럼 쉽게 풀렸으면 좋겠다로 시작을 해서 내가 껌 취급당했던 연애사도 생각이 나면서 내 시나리오가 껌 취급당했던 것도 생각이 나면서 뭔가 라인 맞는 거예요. 이거다 해가지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배역과 이제 뭔가 영화 안에서 어떤 짧은 말이지만 되게 깊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기존 선생님 바로 떠올렸거든요. 기존 선생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건 간에 그냥 그 사람으로 변하는 마법을 갖고 계신 배우로 생각이 들어서 네, 바로 그냥 전화를 했는데 또 바로 승낙해 주셨고 그냥 선생님은 그냥 제가 좋은가 봐요. 그죠? 그래서 바로 쉽게 캐스팅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주봉 배우님 이야기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먼저 임선희 감독님 좋아하시는지부터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영화 이 자리에서 보셨는데 혹시 배우님 다른 이 자리에 있는 감독님들 작품도 어떻게 보셨는지 혹시 코멘트 해주실 수 있다면 한마디씩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는 참 3분 안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까지 다룰 수 있구나. 굉장히 가능성이 3분 안에 큰 영화에 어떤 뭐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실 영화도 영화지만 임선회 감독하고의 만남이 참 편하고 좋았던 것 기억이 있어서 만나면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오는 겁니다. 네, 두 분의 우정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봉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3분 안에 어떤 가능성들을 볼 수 있는 시도이자 결과물이었다고 관객분들도 같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작품 보면서 3분으로서도 너무 재밌지만은 이 이야기 뼈대가 너무 튼튼해서 조금 더 긴 버전으로도 보고 싶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작품들이 많았거든요. 아마 감독님들 딱 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서사의 매력도 고민 많이 하셨겠지만은 이 이야기가 딱 3분만으로 끝나기 아깝다는 생각을 하신 순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임선혜 감독님부터 혹시 좀 더 긴 버전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이야기들이 좀 상상의 나래 안에서 펼치셨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제 한 4작품을 한 분의 이제 편집 감독님, 박세영 편집 감독님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3분의 미션이 진짜 아주 엄격했어요. 그래서 그냥 줄이는데
진짜 혈안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감독님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3분을 확장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생각은 안 해봤고요. 근데 이거 저만 아는 이제 TMI가 하나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버전 30에서 이제 막 전 감독이 엄청 게 대사 못 외운다고 막 승질낼 때 탁탁 치던 그 시나리오 있죠, 여러분? 그 제목이 이렇게 살짝 보였는데, 그 제가 실제로 써놓은 시나리오, 그러니까 그 트리트먼트거든요. 근데 아직 트리트먼트예요. 근데 그건 시나리오가 앞에 몇 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한 8장을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이 영화가 그 제목 말씀드릴게요. 도시에 미친 사람들 노래한다라고. 나중에 이게 정말 만들어지면 이 영화가 프리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근데 실제로 어떤 여자가 인생의 바닥을 치고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얘기인데, 성당에서 뜬금없이 스님과, 아니 스님이래요. 신부님. 죄송해요. 신부님과 어떤 이렇게 벙찐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상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끼워 맞춰야겠다. 앞으로 만약 정말 그 영화가 되면. 네.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영화가? 네. 아주 큰 밑밥을 깔아놓은 예. 작업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누가 봐도 우리 기주봉 배우님 사제복이 너무 매력적이었는데 스님이라고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윤가은 감독님의 만감이 교차한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윤가은 감독이 이렇게 코미디를 잘 찍는 사람이었어라고 새로운 기대를 품게 되는 작품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 마음 안에 있는 코미디 본능을 이 작품 통해서 여감 없이 발휘해봐야겠다 생각하셨던 것 같다는 마음도 들었거든요. 근데 어떠세요? 이거 3분으로 끝내기 좀 아쉽다는 생각 없으셨어요? 아니요. 제가 사실 코미디 장르 진짜 좋아하는데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이번에는 뭐 코미디를 하겠다는 마음보다 저한테 되게 저는 되게 진지하게 접근을 했는데, 김수환 배우의 어떤 즉흥적인 어떤 순간들을 캡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수환 배우랑은 진짜 10몇 년을 계속 봐왔는데 되게 잘 맞고, 유머 코드가 서로 좀 잘 통해서 이제 뭐 제가 하면 하는 그런 게 있고, 이게 시나리오가 진짜 단순하게 쓰여져 있었고, 그냥 장면 바이 장면으로 제가 뭐 키워드 하나씩만 얘기하면은 그냥 바로 버튼 누르듯이 그 이상이 나오는 친구여서, 이 영화 사실 이거 3번 만나 너무 힘들었어요. 모든 코미디 감독님들을 더 존경하게 됐고, 그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김수환 배우랑 이렇게 좀 열린 상태의 시나리오로 이런 즉흥적인 순간들을 담아내면서 영화를 찍어나가면 너무너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은 영화를 찍고 난 다음에 하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뒷모습으로 연기 데뷔하셨는데 앞으로 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김태혁 감독님 정말 오랜만에 영화 연출해보셔서 되게 신이 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30번 이런 3분, 30인 이런 것 때문에 30번 환생한 남자로 하셨을 텐데, 이 포맷이라면 300번도 환생시킬 수가 있잖아요. 어떠세요? 이거를 드라마로 해보고 싶다라는 드라마 감독으로서의 포부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300번 환생한 남자 좋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하다 보니까 대표님 말씀처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시나리오 써서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다 찍어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계속 이제 프리미어 앞에서 맨날 보고 이렇게도 붙여보고 저렇게도 붙여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 매력적인데? 이걸로 어떻게 뭐 좀 길게 좀, 아니면 시리즈든 뭐 좀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진하게 했어요, 사실. 그래서 한 며칠 되게 열심히 뭘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입금이 되면 좀 되려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어찌됐건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 감독의 제목이 정말 인상적이고 그 마지막 즈음에 시야가 탁 트이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꽝은 혹시 버전업에 대한 생각이 없으신지 궁금하네요. 네, 버전업은커녕 3분 안에 들어오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손이 다 펴지면은 이렇게 가는 건데 채 다 펴지기도 전에 이렇게 꽝으로 넘어가는데 원래는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다 펴짐과 동시에 두 사람이 맞잡고 손을 그래서 다시 들고 뻥이 아니라 꽝이다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까지 다 있었고 찍었는데 거기까지 3분 안에 못 들어와가지고 네, 이 정도로도 굉장히 네, 애썼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 지금 생생하게 연기로 보여주신 그 저희가 못 본 장면들 너무 보고 싶은데 뭐 긴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종필 감독전 같은 거에서 꼭 완전한 버전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도영 감독님 작품도 두 분의 연기 호흡이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이야기는 앞뒤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어떠세요, 감독님? 저는 찍으면서 이 정 감독이 입봉하는 녀석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18일 우리한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나요. 또 배우 만나야 되지. 또 그다음에 또 계속 만나거든요. 찰감도 만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욕을 내뱉으면서 결국은 영화 개봉하면 또 관계가 악플만 만나잖아요. 진짜 그래서 정 감독 영화 개봉할 때까지 인간들을 만나는 걸 한번 상상해본 적이 있어요. 네. 너무 재밌고 무섭고 그렇네요. 네. 여기서 그 정 감독이 계셔서 욕할 생각하니까 한 명씩 다 대면해서 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감독님들 어려운 프로젝트인데 너무 재미있게 완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관객분들도 궁금한 것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뒤쪽에 먼저 손 들어주셨네요. 왠지 몰랐는데 감사하고요. 감독님분들 영화들 다 잘 봤고 내가 주관적으로 좋았던 김태형 감독님 그 시나리오가 좋았거든요. 좀 CF 같다는 생각이 좀 간혹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만약에 환생해서 영화를 만든다면 장르는 혹시 어떤 걸로 만들고 싶은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해력이 좀 딸려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환생이 아니면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환생해서 다시 영화를 한다면 어떤 영화를 만들까? 아무 생각 안 해봤어요. 정말 그 역할에 몰입해서 30번 환생한 남자처럼 잠깐 하루 동안 그렇게 됐었거든요. 배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무협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무술 영화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김덕 배우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예. 그 29번째까지 과거를 저희가 다 보게 되잖아요. 예. 그 중에서 본인 이미지랑 제일 맞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디인가요? 이 길게 이야기하면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짧게 할게요. 알았어. 이 30개를 다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내용 찍으면서 금방 했거든요. 금방 했는데 각각 제가 해왔던 것들하고 또 흐름이 비슷했어요. 태엽 감독하고 저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친해서 잘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첫 번째 환생했을 때 자기 동료 공룡들이 다 죽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주 어릴 때 락스타를 꿈꾸고 밴드를 했었는데 그 밴드 멤버들이 저를 믿고 다 따라가다가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그때 생각이 좀 났고 그 뒤에는 또 이제 뭐 연극 이런 거 하다가 또 뭐 이런 거 연극 연출하고 이럴 때 또 뭐 열심히 했는데 뭐 열심히 했는 것만 알아주더라고요. 하고 또 뭐 그러고 또 죽고 난 뒤에 또 이제 뮤직비디오 감독을 했는데 뮤직비디오 할 때도 뭐 쏠쏠하게 괜찮았는데 또 그것도 이렇게 지속 가능하진 않더라고요. 약간 그런 흐름들이 이 시나리오하고
제하고 비슷해서 한 3일 동안 그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재밌겠습니다. 그거 봐요, 뭉클하잖아요. 뭉클한 게 많잖아요. 그쵸? 저는 저 작품 속에서 그 셰익스피어처럼 변장한 모습이 모든 영화를 보고 나서도 잊히지가 않아가지고 한동안 조금 고생을 했거든요. 너무 충격적이고 잘 어울려가지고. 네, 어쨌든 열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또 다른 관객분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계신데요. 네. 손을 조금만 높이 들어주시겠어요? 네. 네, 저는 임선혜 감독님께 질문인데 전혜진 배우님께서 팔에 해남 가야금이신 거기 있는 거는 원래 있으신 건지 아니면 넣어가지고 무슨 의미를 두고 담아서 넣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그냥 해나였어요. 그리고 그냥 뭔가 되게 락스타 같은 스타일의 여자가 신부님하고 딱 앉아있는 그런 이상한 느낌을 주고 싶어가지고 바지도 더 찢고 네, 그런 레퍼런스로.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 다른 질문 해주실 관객분 앞쪽에 제일 앞쪽에 이쪽에도 있나요? 이쪽에 먼저 드릴게요. 네, 손을 한 번만 더 들어주시겠어요? 여기 가운데세요? 손을 조금 높이 들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윤가은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영화 보면서도 그렇고 끝나고 나서 그 김수환 배우하고 그 인연하고 얘기할 때도 그랬는데 혹시 13년 전이랑 지금이랑 그때도 그만큼 테이크를 가져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반응이 저희가 본 거하고 많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얘기하고요. 그 배우 대사에도 있는 것처럼 이 감독이 모르는 것 같다, 감독도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그렇게 길게 테이크를 가는 경우 감독님이 원하는 머릿속에서 그린 그 그림이 안 나와서 그렇게 많이 반복을 하게 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 대사처럼 약간의 이거 좀만 하면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렇게 길게 반복을 하게 되시는 건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수환 배우가 7살 때 그 제가 작업을 같이 했을 때는 이제 그 저를 그냥 따라왔어야 하죠. 그 감독 말을 들어야 하는 어린아이였는데 그 현장에서 기억나는 게 한 번도 짜증을 안 냈어요. 굉장히 많이 반복하는데도 짜증 안 내고 잘 따라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 너무너무 더운 여름에 찍었었어가지고 그냥 이제 모든 스태프들이 걱정하면서 이제 이렇게 많이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으면서 그 작업을 했어서 이제 항상 그 현장을 생각하면은 다시 수환 배우랑 할 때 이렇게 많이 가지 말아야지 이 생각밖에 원래 잘하는 친구인데 왜 이렇게 많이 갔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이제 다시 이번에 할 때는 테이크를 많이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스템이 이게 어차피 앵글이 하나인 거를 고정하고 가기로 했고 수환 배우랑은 이제 이런 컨셉으로 갈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흐름을 짜놓은 상태에서 1컷부터 29테이크까지 쭉 가는 거고 저희가 거기서 골라 쓴 건데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제가 이제는 더 수환 배우한테 의존하다시피 해서 이제 간 거고 그 감독이 명확한 그림이 없어 이러는데 이제 그거는 저도 예전에 들었던 말이기도 하고 제가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직접 그런 거 아닌데 이제 돌고 돌아서 너무 명확한 그림이 없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매번 들어요. 그 작업할 때 매번 듣는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명확한 그림이 없어서 방황하다가 그렇게 될 때도 사실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배우를 봐야 배우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림을 찾아갈 때가 저는 더 많아서 오히려 제 머릿속에 있는 고정된 이미지에 배우를 맞춘다기보다는 이제 이것도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합리화 같아서 변명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좀 그런 배우분들 앞에서 말씀드리기가 되게 땀이 나는데 괜찮아요. 이제 본인도 배우세요. 네. 제가 나오면 한 테이크 같아요.
마이크만 나와도 배우죠. 네, 진짜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계속 사과를 하게 돼. 그래서 명확한 그림이 없구나. 이게 제가 항상 저에 대해서 갖는 이 명확한 그림이 없는데 연출을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한 저의 어떤 자조적인 반성 같은 게 대사에 좀 담겼어서 그거는 제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제 수환 배우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그 얘기를 했고 이제 심지어 제가 그 영화에 잘린 부분이 있는데 촬영 감독님 저희 나오는 스태프분들이 다 저희 진짜 스태프분들이신데 촬영 감독님이 앞에 이제 카메라 이렇게 뭐 닦으면서 이렇게 저희가 막 그 배우랑 저 멀리서 얘기하고 있는데 애드립을 해주신 거예요. 저는 몰랐죠. 저는 배우랑 가서 연기하느라고 몰랐는데 여기서 막 하면서 뭐 저런 얘기를 왜 현장 와서 미리 해오지 뭐 이런 얘기를 한참 하시는 거 너무 진심을 담아서 저랑 계속 같이 하셨던 촬영 감독님인데 저것도 진심인가 막 이런 생각이 다 올라. 네, 앞으로는 명확한 그림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생각을 하여튼 영화 끝나고 무슨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윤광 감독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단편들이 제목이 너무 찰떡인 게 윤광 감독님 작품도 딱 망감이 교차한다는 제목이랑 너무 어울리는 작품이잖아요. 근데 지금 감독님들 그리고 배우님들 윤광 감독님 이야기 들으시면서 명확한 그림 찾기에 대해서 각자만의 생각들이 머릿속을 좀 바쁘게 오가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현장에서 너무너무 자주 겪는 일이실 테고 이거는 왕도가 없는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김도영 감독님부터 명확한 그림 찾기에 대해서 어떤 지론을 갖고 계시는지 저에게 욕하지 말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림이 그러니까 대충 갖고 갈 때도 되게 많고 근데 이제 저도 배우를 되게 사랑하는 감독으로서 배우님이 보여주시는 거를 통해서 좀 완성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은 가서 완성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마치 책을 읽지 않아도 책을 사는 것처럼 사둔 책을 읽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현장에만 완성된다 어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네, 그 비유가 맞는지는 좀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책 많이 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종필 감독님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말이 이상한데 명확한 그림이 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 딴에는 명확하다고 생각했으나 그렇게 안 되고 또 그게 뭐야? 그럼 저 잘 모르겠습니다. 잘해보아요 우리 같이 이렇게 항상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태형 감독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윤가은 감독님이 아까 그 대답을 하실 때 복심수를 익히셨나 할 정도로 너무 저랑 똑같은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런 훌륭한 감독도 나처럼 이렇게 잘 모르고 그럴 때가 있나 보다 해서 되게 사실 위안이 됐고요. 근데 뭐 앞에 말씀하신 감독님들하고 되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창동 감독님한테 배웠던 건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지만 혹은 잘 모르겠지만 그거랑 다른데 그보다 더 좋은 어떤 매직의 순간을 만나기 위해서 영화를 찍는 것 같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하셨으면 되게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배운 대로 좀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 배우님은 명확한 그림 배우 입장에서 어떠세요? 이렇습니다. 이게 김태혁 감독 방금 했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서 가끔씩 밤에 전화가 와요 내 집에. 거의 울면서 난 쓰레기야 막 그러면 이렇게 이제 좀 그 어려운갑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같이 이제 술 잘 안 먹는데 저는 술 좋아하고 가끔씩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떡볶이 먹으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방금 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 어떤 매직의 순간 을 만나기 위해서 작업을 한다라고 늘상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게 뭐 매일 그러면 그게 매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늘상 난 쓰레기야 그러다가도 한번 그런 게 있으면 또 막 자기가 세상에 제일 잘한다고
그렇죠? 좀 명확한 그림이라는 것이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방금 이종필 감독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같이 하는 거니까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뭐 4비트하고 3비트가 섞여서 꽝 하는 순간 뭐 이상하게 나왔는데 그게 좋아. 그러려면 그 좋게 만드는 게 연출력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윤가은 감독님 한바탕 이야기하셨는데 또 덧붙일 말씀이 조금 남아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요, 저도 영화를 저 같은 사람도 영화를 하는데 이게 그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거라서 참 좋다는 생각을 갈수록 하는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있는 명확한 그림이 나오면 진짜 구릴 것 같은데 심지어 그것도 잘 없지만 근데 이제 그거를 정말 말도 안 되게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와 시선을 통해서 뭔가 진짜 기적 같은 어떤 순간이 만들어지는 그걸 위해서 영화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고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지금 큰 위안이 됐어요. 이게 매일 있으면 기적이 아닌데 마법이 아닌데 어쩌다가 한 번은 그런 순간 만나는 그거 때문에 영화 하는 거나 사실은 이 섹션도 이게 제 영화만 딱 틀었으면 오히려 되게 막 움츠러들고 그랬을 텐데 같이 모여 있으면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있어서 볼 때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마법 같은 순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선혜 감독님. 앞에 감독님들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위안이 일단은 됐던 것 같고, 저는 이제 뭐 MBTI로 따지자면 완전 파워 J에 가까운데, 근데 그게 뭐 어떤 성실하고 막 계획을 잘 짜고 이게 아니라 사실은 되게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통제가 돼야지 하는 성격이라고 해요. 근데 그건 제가 몰랐다가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스토리보드 작가 출신인데 그럼 이제 제 콘티를 물론 이제 제가 불안해서죠. 제가 뭔가 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거를 100% 정말 해서 이렇게 가는데 사실 그거대로 찍으면 제가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앞으로 영화 하면서도 분명 그거보다 다른 게 나타나길 바라기 때문에 일단 그걸 하려면 제가 일단은 불안하니까 준비는 해가되 다른 걸 만나고 싶어서 그렇고 사실 최근에 그 흑백 요리사 우승한 걸 보는데 조림핑님께서 이제 지금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겨우 어제였는데요. 이미 다 돌았다고 하지 않았나요? 말하지 말까요? 예. 이거는 네, 팩트만 빼고 감정만 전달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캐릭터화하고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사실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을 해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어떤 요리 이거 사실 그래서 결국 저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항상 그렇게 준비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데 가끔은 제가 다 준비가 된 척을 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지 않고 감독님들처럼 현장성에서 저도 이창훈 선생님한테 학교에서 배운 건 절망이었거든요. 왜 절망하지 않느냐 니들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선생님 이창훈 선생님도 절망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절망해도 괜찮구나.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나왔는데 아무튼 앞으로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감독님께서 또 김덕 배우님께서 명확한 그림에 대한 또 되게 다르지만 또 비슷하기도 한 이야기들 들려주셨는데 사실 이 감독님들과 배우님 중에서 가장 많은 필모그래피를 갖고 계신 분은 우리 기주봉 배우님이시고 그 명확한 그림으로 하면 미술관 하나를 만들어도 될 정도의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배우님께 듣는 명확한 그림 이야기는 또 어떻게 다를지 궁금하거든요. 영화는 화면이잖아요. 그게 이제 또 이렇게 이 공간 배우들끼리 있다면
또 공간 메꾸기가 필요로 하기도 하고 이 공간에서 뭘 해야 할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굉장한 뭐 옆에 임선혜 감독이 나 칭찬하는데 그게 왜 그런 소리를 내가 막 오래 했다고 들어야 되나 아니면 뭐 어떤 작품에 잘해서 들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나를 생각해 봤어. 보면은 그 배우들은 그 비운다 그러잖아요. 비우고 채우고 뭐 이런 태도를 어릴 때 이게 작품 하나 끝나면 잊어버리려고 여행도 가고 막 두세 달 연습하니까 그럼 그런 기운이 영화에서는 함축되게 나올 수 있구나라는 어떤 대단한 가능성을 보게 되고 시간과 관계없이 시간은 뭐 3분이든 2시간이든 이런 어떤 걸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호흡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관객들한테 정말 여러 가지 고민과 그림을 찾는 고된 여정을 통해서 좋은 작품들 보여주시는 우리 어떻게 지금 감독님들, 배우님들께 박수 한번 같이 보내드립니다. 또 다른 관객분들 이야기들도 들어볼 텐데요. 아까 이쪽 제일 앞쪽에 손 들어주셨던 관객분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이종필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그 영화 초반에 화장실 표시가 분명 나오는데 왜 그들은 화장실을 가지 못했는지 저 같으면 조금 참고 이제 기운을 내서 갈 것 같은데 왜 가지 못했는지가 조금 궁금하고요. 만약에 감독님께 그런 극동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그 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그 화장실을 왜 못 갔냐면 그 3분이라는 시간에 표현이 좀 미흡했을지 모르겠지만 30m를 앞두고 지금 멈춰 있는 순간에 30m를 못 가서 그래서 여기 테마인 30과도 닿아서 30m를 앞두고 이제 위기에 빠진 두 사람이고요. 저런 거를 저 미친놈이 아니고서는 그냥 쓸 수는 없고 실제로 저런 비슷한 특히 영화 때문에 그 고생하던 시절에 정말로 저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거보다 더 심각한.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저러면은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지하철 타고. 근데 그때 돈이 없어서 제가 막차였는데 영화 막 시나리오 쓴다고 어디서 멀리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집에까지 1시간 10분인가? 근데 뭐 똥이야 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날따라 이렇게 어쨌든 막차를 타고 돈도 없어서 보통 지금 같은 택시 타고 이제 가면 되는데 택시비도 없고 그 때문에 엄마한테 택시 갖고 나와달라고 하기 좀 민망하고 나이 먹고 그럼 이제 20살 때는 돈 없으면은 친구들이랑 밤새 놀고 걸어가기도 하잖아요. 뭐 대여섯 다시든. 근데 또 나이 먹고 똥 때문에 걸어가는 것도 좀 거시기 해서 되게 고통스러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되게 방법을 저는 터득했었어요. 뭐냐면 어쩌다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비굴한 생각을 하니까 괜찮았었어요. 집에 도착할 때쯤에는 뻥이 아니라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시면 되게 비참한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지금 답변이란 말 하는 것도 이렇게 이렇게 귀한 생활 정보까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관객분 계실까요? 네. 이쪽에 손 들어주신 분 먼저 드릴게요. 네. 네,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현실에 맞춰서 살게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영화 제목처럼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궁금합니다. 공통 질문으로 주시는 거죠? 네. 네. 김도희 감독님부터 원동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까요?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이요? 글쎄
글쎄요, 그게 저는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좀 멀리 가느냐 혹은 높이 가느냐를 좀 버리니까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냥 어느 방향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게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으니까 그걸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목표치를 정해놓고 하거나 이럴 때 항상 밀려드는 어떤 좌절감과 뭐 이런 거에서 굉장히 헤맸었는데 그냥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좀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혹은 가끔 멈춰도 별로 두렵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필 감독님. 아까 형 때문에 괴로웠던 경험담이 이제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던 시절이기도 했었던 것 같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두지 말아야겠지 혹은 뭐 포기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그만두려고 했었고 근데 되게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근데 그때 하고 싶어도 영화라는 게 저한테 주어지지 않았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뭘 했나? 그래서 아르바이트 돈 벌면서 소설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소설을 쓰면서 나 이제 영화 안 하고 소설 해야지가 아니라 이 글로 쓰는 이것이 내가 하는 영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질문에 답을 하자면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다른 거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제가 할 줄 아는 거는 이거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면 그냥 제가 영화 만들기를 안 하고 실제로도 그런 어떤 예전에 육체노동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하면서도 내가 지금 성룡이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일했던 적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결과물을 내지 않더라도 영화라는 그냥 삶의 방식으로서 계속 하는 거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김태혁 감독님. 저도 꽤 오랜 시간 동안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영화하면서 계속 가는 느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서 이거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너무 많았고, 실제로 포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는 어떤 참고 견뎌내는 능력, 내 꿈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의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거보다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하기 싫은 일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싫은 걸 먹고 살아야 되니까 버텨내는 그런 능력들이 이제 또 있고, 근데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하고 막 그래서 다른 걸 좀 해보려고 했는데 남들은 다 참고 잘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걸 못하는 어떤 하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힘든 거 좋아하는 거 하면서 힘든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또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까 또 좋은 날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김덕 배우님. 이거는 또 그렇습니다. 이게 김태욱 감독하고 비슷해요. 저도 비슷한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른 거는 이제 음악을 하다가 이게 이제 좀 실증이 난다든지 찾는 사람이 없어지면 다른 걸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는 또 이종필 감독님하고 살짝 비슷한데, 그거에 뮤직비디오를 하든 연극을 하든 뭐 소설을 쓰든 뭐 배우를 하든 그게 다 저한테는 음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제가. 그걸 계속 해온 사람들은 막 무시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비슷하다고 우기는 거죠. 우기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하면 또 이제 썩 잘하지 못해도 뭐 이상하게는 되거든요. 이상하게는 또 돼요. 그러면 또 이제 또 오래는 못 가요, 그렇게 하면. 그럼 또 찾는 사람이 없어지면
그때 또 다른 장르를 하는 거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가은 감독님. 그 앞서 말씀해주신 감독님들 배우님 말씀 완전 저는 공감하고 사실 저는 정말 많이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포기를 안 한 적이 없어요. 매번 포기하거든요. 그 글 쓰다가도 진짜 아닌 것 같아서 이 일을 접어야겠다. 이러고 맨날 그 루트가 있어요. 저 맨날 이 일을 안 하면 어디 해외나 이민을 가볼까? 이런, 그러니까 그 망상을 하고 실제로 그 실현 직전까지 가고 비행기표 무수히 많이 끊었다가 하고 연락 다 끊었다가 다시. 근데 이거는 저는 작품을 해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아찔하거든요. 이게 너무 먼 미래를 보면 너무 아찔해서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게 90%, 99%가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51%라도 내가 좀 더 이 일을 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재반을 먹고 사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식의 고민을 오히려 하는 쪽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고 그냥 저는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 정확히 그만두는 걸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확히 그만두고 나서 마음이 괜찮았으면 그 길로 갔을 텐데 마음이 안 괜찮아서 매번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 깨끗하게 그만둬봤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러다가 또 어느 날 완전히 마음이 깨끗하게 그만둬도 괜찮구나라고 느껴지면 더 행복한 길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여전히 늘 하고 있어서 네, 그런 생각 중입니다. 네, 임선혜 감독님.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좀 가볍게 들릴 수도 있는데 진짜 이제는 근데 좀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해야 될 건 이게 꼭 영화의 한정이라기보다는 어떤 창작하는 일로 포괄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이게 가장 재밌고 가장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제가 지금 40대 후반인데 어디 취직하려고 그래도 이렇게 나이 제한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근데 제가 영화 감독이 돼야겠다 하고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라 저 때는 필름이 아직 살아있을 때 제가 입문을 했는데요. 35mm 필름은 뭐지? 어떻게 영화가 찍히는 거지? 궁금해서 이제 미대 휴학하고 영화판에 들어와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야 너 그림 잘 그리니까 콘티를 그려볼래? 콘티의 세계가 이렇구나. 콘티 그리다 보니까 시나리오 나 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다. 학교로 가게 되고 약간 이렇게 뭔가 영화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그 언저리에서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언젠가 근데 제가 진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영화라는 메커니즘 안에 있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또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제일주의였는데 연극도 재밌을 것 같고 사실 제가 꿈이 원래 영화 감독 출신 소설가였거든요. 거꾸로는 있잖아요. 이창동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점점 몸과 이제 점점 이제 몸이 점점 퇴화되고 있으니까 소설을 혼자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이거 질문하셨던 분이 어떤 현실적인 거 이제 거의 부딪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김도영 감독님 말씀이 되게 공감이 됐어요. 어떤 목표치를 딱 정해놓지 않으면 오히려 더 유연하게 저도 이렇게 막 한참 스텝 일을 하다가 잠깐 중단됐던 게 이제 임신과 출산이 갑자기 되면서 나 영화 감독은 진짜 될 수 없겠다. 그래서 막 웹툰도 한번 해보고 근데 그거는 저한테 더 신인이잖아요. 그냥 하던 거나 더 잘하자 하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약간 그런 것처럼 다른 길로 빠지면 그 길로 한번 가봤다가 다시 이렇게 좀 들어오고 좀 더 유연해지면 좋지 않을까. 대신에 내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든 뭘 하든 어떤 창작을 하고 싶다라면 계속 편의점 알바를 해봤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올 수 있는 또 어떤 창작의
또 어떤 시너지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임신 출산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세계를 또 알 수 있듯이 약간 그렇게 그냥 저장한다라는 마음으로 이게 다 나중에 창작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맡기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와도 아 내가 이렇게 되려고 이렇게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우스웠어요. 어린 것이 지금. 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주봉 배우님의 원동력에 대한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다 감독님이라는 거 새삼스럽게 그렇지만 전 배우로 살아오면서 주위에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동창이라든가 나도 배우 하고 싶었어 막 이런 얘기를 오래 하다 보니까 막 들리더라고. 아 젊었을 때는 다 배우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배우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 자기 역할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자기 역할 잘 하고 싶은 게 배우들의 좀 세계일 것 같고 감독들한테 항상 이렇게 필요한 인물이 되고 싶고 근데 저는 딴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이런 영화 보면 좀 조금 설레요. 감사합니다. 아마 관객분이 아주 다양한 방법들의 대답들로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사실 좀 스낵 무비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고 작품들이 워낙 재밌다 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충분히 즐기셨을 것 같은데 오늘 감독님들, 배우님들 답변 듣고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분들에게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채워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도영 감독님 말씀처럼 놀라셔서 책은 사두면 읽게 되잖아요. 그 좋아하는 것에도 적어도 조금씩의 투자하는 마음은 없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한국 영화, 특히 단편 독립 영화 때 사랑해주시는 관객분들 좋아하는 마음 계속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써주시면은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 감독님들 마음속에서 배우님들 몸짓 속에서 저희가 충분히 즐기고 느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 기대를 접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신 영화를 그만두면 안 되는 30가지 이유는 CJ ENM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이 영상원 30주년 기념으로 만든 그런 특별한 프로젝트예요. 내일도 예열 상영 후에 두 번째 주배가 있고요. 이어서 심연과 폭발 섹션 2번, 3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는 그리고 이 세 가지 섹션을 모두 합친 합본 상영도 있다고 하니까는 아주 착한 가격으로 여러분들 이 즐거움을 만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언제 또 뵐지 몰라서 그 마음으로 마지막 뵙고 싶지만 마지막 인사를 우리 김덕 배우님께서 대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 인사 말씀 오늘. 네. 마지막 인사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참 저도 이렇게 배우를 처음 해봤거든요. 그 김태혁 감독님의 학생 작품일 때 이렇게 이제 광인이 필요하면 이렇게 한 번씩 했었고요. 그러고는 연기를 해본 적은 없는데, 예, 그 김태혁 감독 하고 하면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또 좋은 기회에 이렇게 연기를 해보면서 참 많은 생각했어요. 많은 생각했고요. 또 또 이렇게 우리 저희들 4명이서 찍었거든요. 4명이서 찍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극장에 큰 화면으로 보니까 너무 즐거운데 또 이걸 누가 보나 그랬는데 너무 많이 와서 너무 즐거워요. 저도 너무 즐겁고 이렇게 즐거운 자리일 줄 알았다면 태혁 감독님처럼 옷을 멋있게 입고 왔어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고요.
예,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2번째 섹션, 3번째 섹션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해주신 고객분들 감사드리고요. 꼭 김덕 배우님 저희 스크린에서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김도영 감독님의 만약에 우리와 윤가은 감독님이 세계 주인 아직 극장 상영 중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